지금까지 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마이클 잭슨의 부분, 우리 배우가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라고 하는 걸 놨었다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면 자기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특이재산 분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럼 신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법률적인 내리든지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대적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처럼 기본 구조의 이해가 있어요. 왜 신탁인가 나온 것처럼 시대의 전환점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1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뭔가 부분들에 대한 걸 재산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한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재테크라는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주식분도 서학개미가 나왔고 동학개미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재산을 불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퇴를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불과 몇 년 내로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라고 하는 불과 몇 년 뒤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승계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이제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필요하냐? 왜 지금 신탁이냐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부분들은 막을 수가 있고 댐으로서 막을 수가 있고 병풍으로 가릴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손으로다가 주먹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바람, 그 세월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 신탁의 전환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이 언제 그러면 어떻게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기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지만 저는 다른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십자군 전쟁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유럽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종교 전쟁으로서의 어떤 획을 긋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기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출정을 해야 된 병정들 부분들에 대한 거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농부 이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갔을 적에 뭐냐면 내가 만약에 출정했다가 사망하면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남아있는 내 영토에 있는 이 곡식들을 내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버지들의 고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선 누구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한테 교황님 명예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전쟁 출정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선 내가 나가서 있는 동안 싸우는 동안에 곡식이 여물고 했을 적에 우리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언제 수확해서 언제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저희 배우자는 몸이 많이 아프니까 저희 배우자가 남이 돈 돌볼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애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순서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능하지.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제가 다시 이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누구랑 교황하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출정하는 자, 위탁자, 아버지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맡아주는 교황, 수탁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있는 수익자가 누구냐? 우리 자녀들을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맡기는 자를 위탁자, 받아주는 자를 수탁자, 그거를 혜택을 보는 수혜자를 수익자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믿고 약속의 신뢰의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죠. 뭐냐면 믿을신 맡길 탁이에요. 그래서 내 자산을 믿을 수 있는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교황한테 맡기듯이 그거를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위탁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름을 바꿔서 누가 하는 거야? 수탁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받아주는 회사들 부분들의 수탁사. 거기에서 101호, 202호 이런 데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땐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받고 내 배우자가 더 사망하면 우리 애가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출정하던 군인들처럼 다 기록을 적는 것이 신탁원부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원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탁원부 부분들에 대한 걸 한 내용 그대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나오는 신탁에 대한 것 믿고 맡기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재산을 맡기는 자, 관리하는 자, 설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신탁 원부를 작성을 했을 적에는 같이 해가지고선 신탁 원부를 쭉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신탁 원부 작성하고 녹음 다 뜨고 서류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오케이 됐을 적에 이제 그거를 수탁사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소유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게 수탁사로 건너가는 건가? 이름이 바뀌는 건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정한 대로다가 그런 수익권, 임대료 같은 건 내려가는 거? 예, 내려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신탁의 가장 큰 부분들에 대한 핵심 원리는 뭐냐면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돼요.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가 되는 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 그러면 소유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누구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탁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수탁사를 저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여러분들이 맡기신 금전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하게 돼서 임대료 부분들 들어오는 101호 부분들에 대한 거, 102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우리 자녀한테 내려달라. 그럼 저희는 그대로 내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보세요. 소유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수탁사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신탁법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를 법률로서는 뭐냐? 신탁법 제22조에 강제 집행의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한 분은 예를 들어보죠. 실사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잘 먹겠죠. 뭐냐 그러면 수입상이에요. 과일 수입상이에요. 과일 수입상인데 메론을 가지고선 수입을 해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으셨어요. 그래서 위탁자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해외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이 다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업하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누구를 만났냐면 저를 만난 거예요. 오케이?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교원 이사를 만났는데 내가 사업에 기복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 8억을 수탁사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수익자를 누구로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 배우자를 줬어요. 매월 1,000만 원씩 부분들에 대한 거죠. 우리 배우자가 생활비를 쓸 수 있는데 사실 배우자님께서 좀 아프셨어요. 자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자기에 대한 거를 돈이 좀 벌었을 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분이 체리를 수입하다가 호주에서 체리를 수입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뭐냐 그러면 선적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선적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어요. 왜?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늦게 선적이 됐고 그것이 오는 과정 속에서도 늦게 좀 날짜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평택항에 내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검역하려고 뒤에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안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내 확 나오고 곰팡이 피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물건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확 사실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분한테 확 나왔어요. 돈을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의 신탁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당신 예전에 돈 벌어오는 거 있었잖아. 그 8억. 근데 그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이분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탁자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탁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분한테 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탁법 제25조 강제 집행의 금지 사항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돈은 정당하게 8억을 벌었을 적에 벌었던 내용이고, 이런 체리를 할 적에, 수입할 적에 같이 돈을 댔었던 분들, 그분들을 사해, 나쁘게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해 행위가 아니고 자기가 선하게 열심히 했었던 돈을 가지고 맡겼던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강제 집행의 금지에 해당이 되질 않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가 신탁에 있어서 내 이름이 수탁자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불쾌해, 두려워, 저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도산절연이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 용어입니다. 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수탁사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의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 그럼 그 회사들이 망하면 내가 맡겼던 돈이 그러면 내 돈도 없어질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도산절연이에요. 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 여러분들의 재산은 거기랑 무관해요. 그거는 보관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돈을 맡겼어요. 우리가 건물을 맡겼어요. 임대료를 나오는 건데 내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를 수탁사에 맡기고 그거를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자익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의 이익을 본다. 자익신탁. 그런데 부모가 건물을 맡겼어요. 부모가 맡겼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받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건 타익신탁이라고 해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익이냐 타익이냐. 그러면 자익일 적에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익일 때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받는 거예요. 특히 누가 하냐 그러면 50대 이상, 60대 되시고 70대 초반 되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일궈놓은 재산, 내가 일궈놓은 돈에 대해서 깜빡깜빡해. 특히 어머니께서 집안에 치매가 내력이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 폐경을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85%가 치매 증상의 유전적인 요인이 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분들께서 가장 한 게 뭐냐면 가장 자기의 삶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은 게 여성분들의 겁니다. 왜?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서 자기가 막 저거 될지 어디 가서 뒹굴을지 모르는 여성분들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적에 뭐냐 그러면 이런 분들을 했을 적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의신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지정한 요양시설로 들어가게끔 하고 요양시설로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맡겨놨던 수당에서 그 금액에서 이 요양비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급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의신탁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요. 타의신탁은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장애 부분에 대한 거 이걸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